인경업전 시작할게. 줄거리부터 볼게. 충청도 출신 인경업 사신 20역을 따라 중국에 들어갑니다. 근데 호국이요. 가달의 난이 일어나요. 그래서 호국의 요청으로 호국을 도와줍니다. 가달의 난을 진압합니다. 근데 이 호국이요. 힘을 길러가지고 조선을 침략하려 합니다. 조정에서 인경업을 어주로 보내가지고 침략에 대비하는데 이 청나라는요. 이 호국은요. 인경업이 엄청 세니까 인경업이 있는 호주로는 못 오고 바다로 해가지고 한양을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조선왕의 항복을 받고요. 해군하는데 인경업은 해군하는 호국군을 선멸하려 했으나 인질로 잡혀가는 왕자들 때문에 포기합니다. 호왕이 인경업을 제거하려고 그에게 명나라를 치도록 요구하는데 인경업은 명나라를 칠 수 없어. 왜? 우리는 그때 명나라는 부모의 나라였으니까. 없어 명과 연락하여 거짓 항복을 받고 귀국합니다. 인경업의 내통 사실을 안 호왕은 그를 잡아들이고요. 이에 인경업은 명나라로 도망간다. 그리고 명나라 군사들과 함께 호국을 치려다가 성녀 독보의 배반으로 호국에 잡히는데 호왕은 잡힌 인경업의 당당한 태도에 감복해가지고 그를 인질로 잡았던 왕자들과 함께 조선으로 돌려보내고요. 하지만 조선에 귀국한 후 영모에 방해될 것을 우려한 간신 김자점이 인경업을 잡아들이고 인경업을 영모죄로 모는 거야. 결국 그의 손에 죽고 맙니다. 꿈속에서 인경업의 헌신을 알게 된 왕은 김자점을 처형하고 인경업 자손들은 벼슬을 받게 되고요. 벼슬을 받게 되는 게 아니고 벼슬의 뜻을 두지 않고 낙향하였다. 이렇게 줄거리고요. 우리 이거 뒤에 보자. 도움이 될 만한 게 15번 갈게요. 자, 인경업은 인조 때 중국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장수로서 어주에 주둔하여 청의 주요한 공경로를 수비하였다. 그러나 현실보다 명분에 집착했던 명분에 집착. 현실은 청나라 강한데 명분에 집착해가지고 명 쪽으로 돌아섰지 그지. 집착했던 조정은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 군대에 무력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강력한 실권자였던 김자점 아까 줄거리에서 인경업을 죽인 사람이지. 이에 인경업은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인경업전은 이러한 인경업의 생애를 바탕으로 좌절된 영궁에 대한 안타까움. 그렇죠. 인경업은 김자점에게 억울하게 죽잖아 그지. 그래서 좌절된 영웅에 대한 안타까움, 지배계층에 대한 분노, 명분에 집착해서 백성을 어려움에 빠뜨린 지배계층에 대한 분노, 청나라에 대한 우리 민족의 자부심 등이 드러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앞으로 갈게요. 자, 경업은 도임한 뒤로, 도임이 무슨 뜻이냐면 간직을 받은 뒤로 부임한 이유 이런 뜻이야. 자, 지방관으로 부임한 이유. 지방관으로 부임한 뒤로 군대 형편을 살피고 병사들을 훈련시켰는데 달아난 호국 장수들이 다시 돌아와 염탐했다. 이것을 안 경험은 크게 놓아여 군대를 내어 된 놈, 이거 호국 장수들이야. 호국 사람들, 우리 중국 사람들 보고 된 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아들이라 외치니 군사들이 호국 군대의 진을 무너뜨리고 남은 호병을 잡아왔다. 경업이 호병들을 크게 꾸짖으며 말하였다.
내 몇 년 전 가달 왕에게 항복받고 너희 나라를 지켜주었을 때 청나라 요청으로 청나라를 도와준 적이 있었다 했잖아. 그지? 그게 가달의 난을 진압한 거야. 너희는 은덕을 잊지 않겠다며 만세 불방미. 이게 뭐냐면 영원히 은혜를 잊지 않음 이런 뜻이야. 영원히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비서까지 세우지 않았느냐. 그걸 볼 수 있고 도리어 천주를 배반하고 우리나라를 침범코자 하니 너희 같은 무리는 마땅히 죽어 본을 씻을 것이로다. 다만 너희를 불쌍히 여겨 용서하여 돌려보내니 빨리 돌아가 너희 땅을 지키고 다시 분수에 넘치는 짓은 생각도 하지 마라. 만일 다시 두 마음을 먹으면 그때는 한 놈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 없앨 것이다 하면서 경고하고 있지. 주장을 펼치면서 뭐 하고 있니? 다시 한 번 더 우리 넘봐봐. 니네들 다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호들을 끌어내치니 호병들이 지숨듯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 대장과 군졸들에게 이를 전말을 보고하였다. 이를 들은 호국 장수들이 크게 붕괴했다. 임경업이 교묘한 말로 우리 호국을 욕되게 하고 병사들의 마음을 흔드는구나. 내 맹세코 경업을 죽여 오늘의 수치를 씻으리라. 호국 장수는 곧바로 정예 병사 7,000명을 뽑아 조선으로 향했다. 군사들이 압록강에 이르러 강을 사이에 두고 진을 치더니 호국 장수가 강 건너 조선 군사들을 향해 외쳤다. 조선국 의주부윤 임경업은 들으라. 너는 한갓 어린아이로서 어찌 간사한 말로 병사들의 마음을 요동케 하느냐. 내가 재주가 있거든 나의 칠태를 막아 보아라. 죽기가 두렵거든 항복하여 목숨을 아끼거라. 이 말을 경업이 듣고 크게 분노해 급히 배를 띄어 물을 건넜다. 경업이 말에 올라 청룡검을 비껴들고 호국 진영에 달려들어 거칠 것 없이 좌우로 칼을 휘두르니 적병의 머리가 가을바람에 낙엽 날리듯. 이런 건 줄 쳐놓고가 직유법 사용되었지. 그지? 이런 것. 호국 군사들이 감히 맞서지 못해 급히 달아나니 이때 서로 짓밟히며 물에 빠져 죽는 자를 헤아릴 수 없었다. 혼자 다닥 다 무찌르는 거야. 경업이 홀로 출전하여 적진을 쑥대밭으로 만든 뒤 돌아와 승전고를 올리니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올랐다. 의조 군졸들이 장군의 용맹함을 감탄해 서로 즐거워하며 노래를 불렀다. 다음날 새벽이 되자 압록강가 가에 적군의 시체가 흘러 산같이 사였고 피는 흘러 내를 이루었다. 우리 고전소설에 흔히 나오는 거. 혼자 나가서 싸우고 다 죽이고 그리고 시체가 산더미 같다. 이런 말 엄청 자주 나옵니다. 적병이 돌아가 호국 왕에게 패한 까닭을 보고하니 왕이 몹시 붕괴 다시 군대를 일으켜 원수 갚을 일을 의논했다. 경업이 의주감령으로 돌아와 성전한 일을 조정에 보고하니 임금이 보고 크게 기뻐했다. 경업은 머지않아 호국이 다시 침범하지 않을까 근심했는데, 자, 경업은요 호국이 다시 침범할 것을 걱정하는데 조정의 신하들은 전혀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았다. 서로 반대되는 인물이 나왔지. 그치? 조정의 신하들. 자, 경업은요 경업과 조정 신하들이 서로 반대되지. 조정 신하들은 뭐야? 무사안일이지. 염려 안 합니다. 위기의식 있어 없어? 위기의식 없어요. 근데 경업은 염려하지. 그지? 이때 호국왕은 경업에게 패한 뒤로 분한 기분을 참지 못하더니 다시 장수들을 모아 조선을 침공할 준비를 했다. 여기서 어디까지 가려면 며칠이나 걸리는가? 호왕의 말에 좌우에서 말했다.
10하루길입니다. 다만 국경의 한쪽은 갈대 숲풀이요 다른 한쪽은 압록강이 가로막고 있으니 강을 건너 김하군으로 승부하고자 하면 수만 군들이 진을 칠 곳이 없고 또 자칫 군사가 패하면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기이한 계교를 내어 경업을 먼저 깬 뒤에야 군사를 내는 것이 좋을까 하나이다. 경업 없애지 않으면 쳐들어오기 어렵다는 얘기지, 그지? 장수들의 언어를 들은 호황이 옳게 여겨 용골대를 선봉장으로 삼고, 용골대 역사적 인물이야. 이때 쳐들어온 인물입니다. 지시했다. 너는 수만 명 군사를 거느려 배를 띄워라. 의주로는 안 오고요. 의주는 누가 있어? 인경업이 지키고 있으니까 감히 못 옵니다. 인경업은 조선에서도 유명한 장수지만 청나라에서도 알아주는 장수인 거야. 배를 띄워가 바다로 오는 거야. 가만히 항해를 건너 바다로 조선을 치면 미처 군대를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이 일은 의주에서도 알지 못할 것이니 그 사이에 한양을 급습하면 항복받기가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하물며 이 일을 성공하면 당연히 경험도 사로잡지 않겠느냐. 용골대가 명령을 받고 군사를 뽑아 훈련을 시작했다. 용골대는 백성의 집을 헐어 얻은 나무 기둥들로 뗏목을 엮고 강화도로 침입했는데 강화 유수 김경직은 술만 마시고 누워있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호군에게 꼼짝없이 당했다. 강화 유수 김경직, 어떤 무능한 지배계층이지. 자, 지배계층의 안일함을 딱 보여주는 인물이야. 왕대비와 세자 대군을 포로로 삼은 용골대는 송파 들판에 진을 치고 큰 소리로 어서 빨리 항복하지 아니하면 왕대비와 세자 대군을 가만두지 않겠다 하며 으름장을 부렸다. 이때 임금은 인조지. 모든 대신과 병사를 거느리고 남한산성에 외로이 성을 지키면서 눈물만 비오듯 흘릴 뿐이었다. 도원수 김자점은 달리 방법도 없이 성문 밖에 진을 치고 방어만 하고 있었는데 호병들의 북소리에 놀라 진이 무너지며 군사들이 무수히 죽었다. 어쩔 수 없이 소수의 군사만 산성에 남기고 산성 안으로 들어와 지켰지만 군량미도 바닥나서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지원할 군대도 없고 그런 거야. 이때 용골대가 큰 소리로 외쳤다. 너희가 끝내 항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기서 겨울을 나고 여름 보리를 지어 먹고 있을 테다. 너희가 무엇을 먹고 살려 하느냐. 빨리 나와 항복하거라. 여기도 이제 자기 주장을 펼치는데 어떤 주장을 펼쳐? 항복하라고 하는 거지, 그지? 자, 용골대가 산봉우리에 올라 산성을 굽어보며 외치는 소리가 산에 울리니 임금이 듣고는 하늘을 보고 통곡하며 말했다. 안에는 훌륭한 장수가 없고 밖에는 강적이 있으니 외로운 산성을 어찌 보존하며 또한 양식이 다 떨어졌으니 이는 하늘이 나를 망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상태야. 사면초가 진퇴양난 이렇게 얘기하지. 임금이 대신들과 항복할 것을 언언하니 한 신하가 말하였다. 대왕마마, 왕대비세자 대군이 다 적진에 계시니 나라에 이런 망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왕대비하고 세자 대군은요, 강화도로 피난 가려다가 잡혔습니다. 청나라에 잡혔어요. 빨리 항복하시어 왕대비와 세자 대군을 구하시어 사직을 보존하심이 마땅할까 하나이다. 항복하라고 얘기하지. 이 말 듣고 한 신하가 앞에 나와 말하였다. 옛말에 일렀으되 차라리 닭의 머리가 될지언정 쇠꼬리가 될 수 없다
했사오니 어찌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어 욕을 당하리까. 항복하면 안 된다는 얘기하지, 그지? 그죠? 항복하라는 것 신화도 있고요. 항복하지 말라는 신화도 있어요. 죽기를 무릅쓰고 성을 지키면 임경업이 소식을 듣고 마땅히 올라와 오랑캐를 물리치고 적장의 항복을 받을 것이옵니다. 그러면 대항마마께서는 자연히 욕을 면할 것입니다. 항복하지 말고 임경업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들은 답답한 소리를 하지 말라. 경은요, 임금이 신하들을 부를 때 경이라고 부릅니다. 길이 막혀 사람을 보낼 수 없으니 경업이 어찌 이 사정을 알겠는가? 수리법이지. 수리법 사용되었고, 고전소설에는, 고전문학에서는 수리법, 대꾸법 웬만하면 사용됩니다. 지금 사정이 이렇듯 급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항복하는 수밖에 다른 묘책이 없으니 경들은 입을 다물라. 임금이 이 말을 하고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니 산천초목이 다 슬퍼하는 듯 됐다. 자, 여기까지고요. 요것도 뭐니? 편집자정 논평이지. 논평 서술자 개입입니다.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보세요.